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엄영섭입니다. 이렇게 프리시전 프레스바이오 빅토릭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신 회사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강의 슬라이드 준비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프리시전 프레스바이오 빅토릭 IOL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게 세 가지 주제로 프리시전 프레스바이오 빅토릭의 멀티포칼 서피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트랜지셔널 코닉 토릭 서피스, 마지막으로 수술 후 오토 리프렉션과 매니페스트 리프렉션의 차이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프리시전 프레스바이오 빅토릭 IOL의 경우는 니어 에드 세그먼트, 파란색으로 표시된 구역과 빨간색으로 표시된 원거리 에드 세그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드 파운드 2.75로 되어 있고, 옵틱은 에버레이션 네가티브 마이너스 0.1 에스페릭 IOL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근거리 존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구간이 2.75 에드 파워를 가지던 니어 에드 세그먼트가 해당이 됩니다. 프리시전 프레스바이오 빅토릭의 장점은 이런 식으로 대칭적으로 니어 세그먼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공 크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동공 크기를 1.4에서 5mm로 변화를 주면서 각각 니어 존과 화존을 지나는 광량을 비교한 분석을 해보았을 때 퓨필 크기가 2mm 이상이 되면 60대 40으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동공 크기가 2mm가 커지게 되면 원거리와 근거리에 거의 60대 40으로 일정하게 광량이 분포되기 때문에 동공 크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옵티컬 벤치 테스트를 시행해 보았습니다. 시행했을 때 사용된 광원은 555 나노미터 LED 광원을 사용하였고, 저희 연구실에 있는 벤치 테스트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벤치 테스트에 사용된 시표는 USF 레졸루션 테스트 차트를 이용하였고, 두 번째 그룹의 세 번째 시표가 시력 0.5, 세 번째 그룹의 세 번째 시표가 시력 1.0이 되도록 세팅을 하였습니다. 벤치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 위쪽의 모노포칼 IOL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5m 원거리에는 시표의 선명도가 차이가 없었고, 2m부터 모노포칼 IOL은 흐려지는데 프리시전 프레스바이오픽 멀티포칼 IOL의 경우는 2m에서도 선명하고 60cm까지 선명한 시표를 보이고 40cm까지는 1.0 시표가 잘 보이고 33cm에서도 0.5 이상 시표가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 병원에서 프리시전 프레스바이오픽 멀티포칼 IOL을 삽입받았던 환자에서 디포커스 커브를 그려보면 원거리부터 디포커스 2.5 디옵터까지 0.8, 0.9 이상의 시력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퓨필 크기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기 위해서 레이트레이싱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ASAP을 이용하여서 프리시전 멀티포칼 IOL의 멀티포칼 서피스를 설계를 하고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시표는 스넬렌 이 차트를 눈앞에 위치시키고 망막에 맺히는 상의 선명도를 비교해 봤을 때 50cm 근거리에 대해서는 동공 크기가 1.8mm 이상인 경우에 거의 그 상의 선명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서 동공 크기에 영향을 적게 받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특히 5m 원거리에 대해서는 동공 크기에 거의 영향이 없이 일정하게 균일하게 선명한 상을 제공하는 렌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이트레이싱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시면 근거리와 원거리가 동공 크기가 1.8에서 2mm 이상이 되는 경우는 원거리, 근거리에서 모두 MTF 값이 0.4 이상으로 높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동공 크기에 따른 니어존과 파존의 그 광량을 비교한 그 시뮬레이션 결과가 일치한 것이 나와서 동공 크기에 따라서 니어 세그먼트와 파 세그먼트를 지나는 광량을 비교하는 것이 이러한 레이트레이싱 시뮬레이션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OL이 디센터 됐을 때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상하 좌우 1mm 프리시전 바이오 멀티포칼 IOL을 디센트레이션 시켰을 때 IOL이 어디로 디센터 되든 빨간색으로 보이는 원거리와 파란색으로 보이는 니어의 광량이 60대 40으로 일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좌표로 나타내면 거의 균일한 색깔로 60대 40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옵티컬 벤치 테스트에서도 프리시전 멀티포칼 IOL을 상하, 좌우, 그리고 대각선으로 1mm 디센터레이션 시켰을 때 중심부에 있는 디센터레이션이 없는 IOL에서 찍힌 이미지와 거의 차이가 없이 선명한 상을 제공하는 우수한 IOL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IOL을 삽입받았던 환자를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 니어존과 화존이
그러니까 수직으로 끊기는 게 아니고 경사가 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특허 검색을 해보면 회사에서 니어 세그먼트와 파 세그먼트가 경계를 이루고 있어서 연속적으로 상이 맺힐 수 있는 컨티뉴어스한 트랜지션 포커스를 가지고 있어서 중간 거리에도 우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프리시전 프리스바이오픽 토릭에서 토릭 서피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OL의 뒷면은 토릭 서피스로 되어 있는데요. 이 토릭 서피스는 많은 원장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트랜지셔널한 코닉 토릭 서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토릭 IOL이 처음 나왔을 때 프리시전 토릭 IOL처럼 그 엑시스가 1도, 2도 변하는 거에 동일하게 그 파워가 변하는 이런 일정한 렌즈로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프리시전 토릭 IOL이 나오면서 이 특허를 가진 트랜지셔널 코닉 서피스를 강조를 하고 나서 봤더니, 그 전까지 나왔던 다른 회사 토릭 제품은 스탠다드 토릭은 이런 형태로 엑시스가 조금만 로테이션이 돼도 커버처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왜 토릭 IOL을 프리시전 토릭처럼 만들지 않고 기존 토릭은 만들까요? 그것은 저희 사람의 각막 모양에서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각막은 프리시전 토릭과 다르게 이렇게 스탠다드 토릭 형태의 각막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토릭 형태를 가지게 되는 이유는 저희가 케라토메트리로 각막을 측정을 하게 되면 스티브 엑시스와 플랫 엑시스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럼 스티브 엑시스와 플랫 엑시스에 대해서 그 사이는 일정하게 모양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 모양을 가지는 것을 설계를 해보자면, 위쪽에 있는 알파 각도를 가지는 것을 스티브 엑시스라고 하고, 아래쪽에 베타 각도를 가지는 것을 플랫 엑시스라고 하면, 한쪽은 알파 각도, 반대쪽 90도 방향으로 베타 각도를 가지는 이러한 링을 회전을 시키면 이렇게 도너츠 형태로 가지게 됩니다. 이 도넛에서 이쪽 방향에 대해서는 스티프한 엑시스, 그리고 이쪽 방향에 대해서는 플랫한 엑시스를 가지는데, 이것을 토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러스의 한쪽을 잘라내게 되면 이 모양이 저희 각막의 모양으로, 이쪽 방향은 스티브 엑시스, 그리고 긴 방향으로는 플랫한 엑시스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토러스 모양이 기존 스탠다드 토릭 IOL에서 나타나는 형태고, 저희가 이제 레이트레이싱처럼 광학 설계를 해서 난시 렌즈를 만들면 바이코닉이라는 렌즈로 설계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서 아마도 사람 눈의 모양도 그렇고 설계가 쉽기 때문에 스탠다드 토릭 IOL은 기존 방법으로 쉽게 만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각도가 15도 정도 로테이션 됐을 때 프리시전 토릭 IOL의 트랜지셔널한 코닉 서피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회전된 만큼만 난시 교정량이 일정하게 줄어들게 되지만, 기존 방법의 경우는 2배 이상 변화가 크기 때문에 난시 교정 효과가 2배 이상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동영상을 캡처한 파일인데요. 이미지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왼쪽에 프리시전 토릭과 오른쪽에 스탠다드 토릭과 비교했을 때 5도 로테이션을 하면 프리시전 토릭 IOL은 8% 난시 교정 효과가 줄어드는 거에 반해서 스탠다드 토릭은 2배 정도인 15% 교정 효과가 줄어들게 되고, 15도 로테이션에서 24%에 비해서 2배 정도인 45%의 교정 효과가 줄어들어서 토릭 IOL이 로테이션 됐을 때 관용성이 프리시전 토릭 IOL이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케이스를 보시겠습니다. 65세 여자 환자분이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환자는 백내장이 핵성 백내장으로 중심부 혼탁이 심한 상태여서 양압 백내장 수술을 하기로 하고 바이오메트리를 측정하였습니다. IOL마스터를 찍어봤을 때 환자 눈은 액시얼 렌스가 24mm 정도, K값은 46디옵터 정도로 스티프한 눈이었고, 각막 난시는 5디옵터 이상으로 난시가 큰 눈이었습니다. 환자분은 멀티포칼 IOL을 원하셔서 프리시전 멀티포칼 토릭 IOL을 이제 삽입하기로 하였고, IOL 도수를 보았을 때 환자 눈의 K값이 많이 스티프하여서 공식 간에 그 IOL 파워 차이가 많이 컸습니다. 저는 이렇게 IOL 파워 계산할 때 공식 간에 타겟 디옵터가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저희 다음에 발표하실 김정환 원장님과 같이 저희가 발표했던 IOL의 액시얼 랭스, 케라토메트리 값, 그리고 안테리어 챔버 뎁스 3개의 구간에 따라서 정확도가 높은 IOL 공식을 선택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는 액시얼 랭스가 24mm이고 K가 46디옵터, 챔버 뎁스가 3mm인 이 구간에 해당되는 것을 김정환 원장님과 발표했던 논문에서 베럿 공식이나 헐러데이 원 공식을 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계산을 해보면 베럿 공식과 헐러데이 원 공식이 비슷하게 13.55디옵터에서 15디옵터, 오른쪽은 13.5, 왼쪽은 15디옵터를 선택하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렇게 IOL 파워는 결정을 하고 난시 교정을 위해서 펜타캠으로 각막 난시를 측정해 보았을 때 각막은 규칙 난시를 가졌고 각막 후면 난시까지 고려했을 때도 5디옵터 정도의 난시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프리시전 프레스바이오픽 토릭 IOL을 사용하실 때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토릭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쉽게 바이오메트릭 값을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IOL 디옵터와 함께 난시 실린더 값을 제공해주고, 그래서 우한의 경우 13.75 디옵터에 5.5 실린더 파워, 왼쪽은 15 디옵터에 5.0 실린더인 IOL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수술 당일 환자분 수술을 끝나고 이제 수처를 하고 수술을 마무리할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원했던 방향으로 IOL 액시스는 잘 위치하였고 토릭 액시스 마커가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이 일주일 뒤 내원하였을 때 난시는 5디옵터 이상의 난시를 가지고 있었는데 굴절 MR 값을 하였을 때 0.5디옵터 난시로 교정이 아주 잘 되었고, 토릭 액시스도 수술방에서 찍었던 액시스와 로테이션의 차이가 없었고 6개월 뒤에 내원하였을 때도 액시스의 로테이션이 없이 난시 교정 효과도 아주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달 이상 팔로우업이 됐던 환자는 프리시전 프레스바이오픽 토릭 IOL 내었던 환자는 29명 42안이 있어서 이 환자들의 난시 교정 효과를 보았습니다. 술전에 교정하려고 예측했던 난시가 X축이고 수루 교정됐던 난시를 Y축으로 했을 때 대부분의 환자에서 그 10% 이내의 오차를 보이고 정확하게 교정이 되었고 5디옵터 이상의 난시를 가지는 환자들에서도 우수한 교정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루 굴절 값을 측정해 보았을 때 오토 리프렉션의 경우에서 스페리컬 이퀴벌런트는 마이너스 1.3디옵터 정도 그 마요피각에 나오고 실린더는 1.77디옵터 정도로 찍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MR을 해보았을 때는 스페리컬 이퀴벌런트는 거의 에메트로피아에 가깝고 난시는 매우 적게 측정이 되어서 실제 프리시전 프레스바이오픽 토릭 IOL을 넣었을 때 정의 병원 데이터에서는 그 오토 값으로 찍었을 때 마이너스 0.5 스페리컬에 마이너스 1.75 디옵터 정도 난시가 있는 게 에메트로피아로 교정된 것으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토 리프렉션과 매니페스트 리프렉션의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수술하고 다음날 일주일 뒤 환자가 왔을 때 오토 리프렉션 값이 이런 식으로 찍히면 IOL 디옵터가 오차가 생겼는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고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프리시전 프레스바이오픽 토릭 IOL을 넣었을 때 수를 어떤 식으로 오토가 찍히는 것을 알면 좀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프리시전 프레스바이오픽 토릭 IOL을 삽입했을 때 난시가 근시로 나오고 난시가 있게 오토 리프렉션이 찍히는 이유는 첫 번째에 있는 니어 에드 세그먼트 때문입니다. 인공수정체를 환자 눈의 수직 방향으로 삽입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니어 에드 세그먼트가 수직 방향으로 배치를 하게 되고 수평으로 삽입하게 되면 첫 번째 니어 에드 세그먼트가 수평 방향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니어 에드 세그먼트가 2.6mm 정도까지 크기가 있는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환자 눈이 2.6에서 한 3mm 정도의 표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 보이는 IOL의 세그먼트는 이제 첫 번째 니어 에드 세그먼트가 수직, 수평 방향으로 위치하기 때문에 수직으로 IOL을 삽입했던 경우는 90도 방향이 파워가 2.75디옵터 더 높으니까 직난시 형태로 나오고 수평으로 넣었을 때는 180도 방향이 커버처가 더 크기 때문에 도난시 형태로 오토값이 찍히게 됩니다. 실제 수직으로 그 프리시전 프레스바이오픽 IOL을 삽입했던 환자에서 수직으로 삽입했을 때 대부분이 직난시로 오토는 찍히고 하지만 MR 값은 난시가 실제로는 없으며 그리고 수평으로 삽입했을 때는 난시가 도난시로 찍히고 MR은 거의 난시가 나오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시전 프레스바이오픽 토릭 IOL에서 니어 헤드 세거먼트가 수직 방향인 파란색 니어 헤드 세거먼트와 수평 방향인 초록색 니어 헤드 세거먼트의 영향에 대해서 동공 크기에 대해서 영향을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앞에서 했던 시뮬레이션과 동일하게 동공 크기가 1.4에서 5mm로 변할 때 파란색 니어 헤드 세거먼트를 지나는 광량과 초록색 수평 방향의 니어 헤드 세거먼트 광량을 비교를 해보면 동공이 작을 때는 수직 방향이 주로 차지를 하고 동공이 점점 커질수록 수평 방향으로의 니어 헤드 세거먼트 광량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동공이 2.6mm일 때까지는 이제 수직 방향의 니어 세거먼트 파란색만 그 광량이 지나가게 되고 2.6mm부터
이제 수평 방향의 리어 헤드 세그먼트의 광량이 지나고 3.8mm 정도에서는 오히려 수평 방향의 리어 헤드 세그먼트 광량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나눠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제 3.3mm에서 한 4mm 사이에서는 수평 방향 초록색을 지나는 빛의 양이 더 많고 퓨필이 3.3mm보다 작거나 4mm보다 클 때는 파란색을 지나는 광량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을 이제 광량 실험으로 확인을 해봤고 이것을 검증해보기 위해서 레이트레이싱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IOL을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 리어 헤드 세그먼트를 놔두고 수직으로 삽입했을 때 레이트레이싱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이때 실제 망막에서 확인되는 어스티마티즘 난시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익회 텀을 분석을 하였고 IOL을 수직 방향으로 삽입했기 때문에 이 전익회 텀 중에서도 버티컬 어스티마티즘 수직 방향의 난시를 표현하는 전익회 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동공 크기를 1.4mm에서 5mm로 동공 크기의 변화를 줬을 때 동공이 커질 때 수직 방향의 난시가 증가하다가 2.6에서 최고이고 그다음에 3.8mm까지 작아졌다가 다시 난시가 커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저희가 레이트레이싱을 했을 때 이 결과값을 해석하는데 좀 저희가 불편한 이유는 레이트레이싱 결과는 웨이브랭스인 파장 값으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익숙한 디옵터로 환산을 하기 위해서 레이트레이싱 시뮬레이션에 환자의 눈앞에 난시 렌즈를 위치시키고 똑같은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측정되는 웨이브랭스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면 환자 눈앞에 0.5부터 3.0까지 디옵터의 난시를 넣었을 때 측정되는 것을 보시면 각각의 퓨필 크기에서 이 웨이브랭스 차이를 디옵터로 환산할 수 있는 공식이 나와서 난시 렌즈를 놓고 시뮬레이션 했던 값으로부터 디옵터로 환산을 하였습니다. 그럼 저희가 좀 더 익숙하게 동공 크기에 따라서 IOL의 위치에 따른 난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mm부터 보시면 동공이 커질수록 2.2mm, 2.6mm 됐을 때 난시가 2.5 디옵터까지 뒤에 찍히게 되고 그럼 동공이 작아지면 3mm에서 난시가 없고 그때부터는 반대로 도난시로 난시가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아래쪽에 있는 동공 크기에 따른 리어 세그먼트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을 지나는 광량의 그래프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연구에서 같이 동공 크기에 따라서 그 IOL의 면을 지나는 광량을 분석하는 것이 레이트레이싱 시뮬레이션 결과와 일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IOL을 수직 방향으로 넣었을 때 동공 크기가 1.4mm보다 커지는 경우에는 직난시로 IOL에서 난시가 보이다가 3mm의 동공 크기에서 난시가 없고 3mm보다 동공이 또 커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도난시로 나오고 4.3mm 이후에서 다시 직난시로 바뀌는 이런 형태인 것을 알 수 있고 IOL을 수평 방향으로 넣었을 때는 동공이 작을 때는 도난시로 찍히고 동공이 커질 때는 직난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이제 시뮬레이션이나 레이트레이싱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한 거고 실제 환자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KR1W 장비로 환자의 눈을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KR1W 장비는 검사에서 3mm에 해당되는 오토 리프렉션과 같이 3mm 존에 해당되는 리프렉션 값을 제공하면서 환자의 퓨필 크기에 따라서 퓨필이 6mm이면 6mm 존에서의 리프렉션 값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 3mm에서 측정한 리프렉션 값에서 그 6mm나 동공 크기에 따라 IOL에 측정되는 면을 벡터 차이로 계산을 하게 된다면 IOL의 3mm를 기준으로 해서 3mm로부터 퓨필 크기가 커지는 데 따른 IOL에 의해서 찍히게 되는 난시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R1W 분석을 하기 위해서 프리시즌 프리스 바이오픽 토릭 IOL을 삽입했던 환자 중에서 19명 28안 그리고 토릭이 아닌 프리시즌 프리스 바이오픽 IOL을 삽입받았던 15명 22안에 대해서 KR1W 검사가 있는 환자 50안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벡터 차이를 계산을 했기 때문에 X축 벡터와 Y축 벡터로 나눌 수 있는데요. 벡터의 Y값은 실제 3mm 존에 찍힌 오토 리프렉션 값에 대해서 축이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X는 실린더 값의 차이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축 방향의 경우
퓨필 크기에 따라서 거의 축의 변화는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실린더 크기의 경우에는 퓨필이 3mm보다 작은 환자는 없었기 때문에 3mm를 기준으로 보면 동공이 커질 때 실린더는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형태는 앞에 레이트레이싱 시뮬레이션 결과와 일치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동공 크기를 맞춰서 다시 보게 되면 레이트레이싱 시뮬레이션은 1.3mm에서 5.0mm까지 동공 크기에서 분석을 했지만 실제 환자는 3mm보다 동공 크기가 작은 눈이 없었기 때문에 3mm에서 5mm 사이로 보면 레이트레이싱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제 환자에서 측정되는 KR1W에서 나오는 난시가 패턴이 일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제가 이렇게 열심히 분석을 해서 결과를 나타나는 원인을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실제 저희가 외래에서 찍는 오토 리프렉션의 경우는 기계들이 대부분 2.6 내지 3mm 사이 존에서 난시를 찍기 때문에 한 1디옵터에서 2디옵터 사이 정도 난시가 되는 거고, 동공이 3mm, 4mm, 5mm로 커지더라도 실제 오토 리프렉션은 2에서 3mm 구간만 찍기 때문에 이 구간은 실제 임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 IOL을 수직으로 삽입했을 때는 오토로 찍으면 직난시가 나오고 수평으로 삽입하게 되면 도난시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외래에서 보면은 꼭 2디옵터 부근에 난시만 찍히지 않는데, 그래서 추가로 분석을 해본 게 IOL이 디센터레이션에 생겼을 때 난시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수직 방향 니어 헤드 세그먼트 파란 색깔과 수평 방향 초록색의 광량을 비교를 해봤을 때, 수평 방향으로 디센터 됐을 때는 광량 차이가 거의 없지만 수직 방향으로 했을 때 두 니어 헤드 세그먼트 광량 차이가 커서 이를 수직 방향 디센터에 대해서 광량을 비교해 보면 IOL이 한 0.5mm에서 0.6mm까지 디센터 되어도 버티칼과 호리존탈 니어 헤드 세그먼트를 지나는 광량의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실제 프리시전 프레스 바이오픽 토릭 IOL이 디센터가 되더라도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한 0.8mm 이상 디센터가 되면 버티칼 방향의 광량이 늘어나니까, 즉 직난시를 유발하는 양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한 0.8mm 이상 디센터 되어야지 직난시가 늘어났다가 다시 1mm 디센터 되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레이트레이싱 시뮬레이션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때 IOL 중심부터 디센터 되었을 때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내고, 이 웨이브랭스를 디옵터로 환산을 해보았을 때 동일하게 IOL이 0.4mm 정도 디센터 될 때까지는 거의 유발하는 난시가 없었고, 0.6mm 수직 방향 디센터 되었을 때 한 0.5디옵터의 난시가 유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패턴은 동공 크기에 따른 광량 실험과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결국 저희가 프리시전 프리스 바이오픽 멀티포칼 토릭 IOL을 눈에 삽입했을 때 수직 방향으로 삽입을 하면 저희가 오토 리프렉션으로 찍는 구간에서는 난시가 한 1디옵터에서 2디옵터 정도, 수직으로 넣었을 때는 직난시고, 이게 추가적으로 디센터레이션이 조금 있으면 직난시가 늘어나게 나올 수도 있고, 또 환자가 디센터레이션이 IOL이 없다고 하더라도 퓨필이 광학축이랑 시축과 퓨필 센터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이 구간을 벗어나게 되면 난시가 많거나 좀 적게 찍힐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많은 내용을 급하게 말씀드리느라고 좀 빨리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프리시전 프리스 바이오픽 토릭 IOL은 앞쪽 면은 니어 세그먼트가 이렇게 원거리와 균일하게 대칭되게 나누어져 있으면서 그 경계면이 컨티뉴어스 트랜지셔널하게 경사를 지어서 연속 초점을 가지고 있는 렌즈여서 중간 거리까지 우수하고, IOL 뒤쪽 면은 연속적으로 그 토릭 양이 변하는 트랜지셔널 코닉 토릭 서피스를 가지고 있는 렌즈입니다. 그래서 이 렌즈는 임상 연구나 벤치 테스트에서 한 30cm까지 일정하게 좋은 시력을 제공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 IOL의 동공 크기나 IOL이 디센터 되는 거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원거리와 근거리에 일정한 광량이 제공되고, 벤치 테스트에서도 IOL이 디센터 되어도 거의 환자의 시력에 영향이 없는 광학적으로 우수한 렌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릭 IOL은 기존 토릭과는 다르게 토릭 로테이션이 생기더라도 난시 교정 효과가 매우 관용성이 우수한 렌즈이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렌즈를 사용하고 외래 환자가 왔을 때 저희 병원 데이터에서는 오토 리프렉션을 찍었을 때 스페리컬 값은 마이너스 0.5 정도, 그리고 실리너 값은 마이너스 175 정도가 되면서
수직으로 삽입하면 직난시, 수평으로 삽입하면 도난시로 나오는 게 실제 에메트로피아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어서 처음 렌즈를 사용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스스로 오토리프렉션 굴절값에 대해서 조금 놀라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이 측정되는 축의 차이에 따라서 이 난시값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